네, 시면상학과 특이점으로 먼저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 월수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N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4월 29일에 방송을 함께한 이후로 지난주는 수요일이 근로자의 날 휴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월요일이 이제 또 대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월수팀이 4월 29일 이후로 오늘 5월 첫 방송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도 포트 대결에도 쉰 게 오히려 나았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백인엽 매니저님, 네. 이틀간 방송을 쉬었지만 좀 길게 쉰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또 고향에도 한번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다녀온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도 드려야 되니까 또 아침 무방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일도 하면서 많이 힐링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특히 이제 고향에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네. 나중에 저희 고향 경상북도 울진 죽변 여러분들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울진에 진짜 맛있는 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게도 있고요, 뭐 도루묵도 있고 예. 뭐 생선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에 다녀와서 또 재충전을 마친 백인엽 매니저 5월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은수 매니저님은 확실히 밤이 있는 삶이 좀 더 낫죠? 어때요? 네. 밤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틀간에 그리고 좀 자유로운 밤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딱히 그런 거 자유롭다고 하면 왜 자유롭냐? 네. 비가 오니까 강아지를 산책을 못 시켜가지고 저기 이제 애견 카페에다가 맡겨놓고 열심히 잤습니다. 비 푹 오면 또 쉬었어요. 이제 한 잔이 또 이제 땡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술은 좀 이제 분기별로 꼭 사고 한 번씩 치고 또 네. 안 먹는 편이라 네, 아직 이 시간이 안 됐습니다. 먹을 예.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직. 알겠습니다. 쿨타임이 아직 안 찼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저희도 이제 개편하고 이제 첫 회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쿨타임이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휴일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저도 휴일 너무 잘 보내고 왔고요. 근데 방송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 중에서. 요새. 네, 방송은 열심히 하죠. 저는 예.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좀 푹 쉬고 왔고요. 또 오늘 또 어버이날인데 우리 시청자님들 모든 또 어버이분들 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 네. 다들 휴일을 좀 잘 쉬셨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도 이제 집에 이제 카네이션을 그리고 어버이날 선물을 좀 하고 왔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계좌에 어느 정도 손실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이런 날 좀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월스팀 매니저들과 함께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버이날 함께하는 스치면 상한가 이제 바로 첫 번째 특이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특이점은요. 애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도 이제 AI 시장에 들어섰다라는 출사표가 나온 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그런데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 애플이 이렇게 끼어들면 AI 시장의 판도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뀔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특이점은 이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인엽 매니저님, 애플의 AI 참전 영향력은 지금까지 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의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애플이 이제 어젯밤에 신형 아이패드 프로 출시를 했는데 프로 출시 이전에 이미 이제 LG 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BH 같은 애플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애플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오늘 특별히 밀린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애플 관련 종목들을 한번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때 하나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삼성이 갤럭시 S24에 처음으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했을 때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갤럭시 S14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 갤럭시 S24 시리즈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본격적으로 AI를 위한 M4 네. 이제 칩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가을쯤에는 아이폰 시리즈도
다시 한번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아이폰에도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 판매량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어제 뭐 한두 번 이제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어제 이미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정 시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만 보신다라면 뭐 시장에서 크게 소외될 일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M4가 아이패드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이게 또 AI 칩이 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도 확실히 AI에 들어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존스 메이저님 이 M4 칩이라는 거, 이게 성능이 어떻게 되는 거, 그리고 AI에도 잘 구동이 되는 건지 좀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도 네. 이게 어제 그 아이패드 그 공개 영상 다 봤어요. 예. 다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특이했던 게 아이패드는 뭐 사실 우리 관심 바뀝니다. 네. 어떻게 나도 관심이 없는데 여기서 그래서 AI 관련된 건 나올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요. 새로운 게 나올 거냐 그거였는데 어제 그래서 나왔었던 게 M4라는 새로운 칩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전작 대비해서 성능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전작과 일부 이제 각 제조사들이 내놓는 성능들의 이제 평균 이 상승치가 있는데 딱 그 정도만큼의 성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성환 선수님께서 그런 말씀 질문하셨잖아요. AI는 잘 구동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사실 지금 AI는 어느 휴대폰이나 어느 PC에서든 잘 구동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제가 항상 이거 말씀드리죠. 우리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갤럭시 S24 이게 잘 팔렸습니다. 뭐 때문에 잘 팔렸습니까?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아니요. AI라는 이름이 붙어서 잘 팔린 그쵸. 거예요. 예. AI라는 이름이 붙어서 잘 팔린 거고, 제가 오늘 이 기능 중에 막 그 영어로 말하거나 한국어로 말하면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쵸. 그걸 한번 실험 삼아서 좀 이제 해봤는데 오늘 처음 한 거예요, 그걸? 오늘 처음 했습니다. 산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는 이렇게 좋은 성능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제 발음이 부정확했는지 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M4 관련돼서 이제 아이폰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그런 기존의 이 AI로 반도체 업황이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계신 분들 몇몇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럼 뭐 지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애플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M4 칩이 공개됐고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뭡니까? AI라는 것 덕분에 휴대폰이 잘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애플도 결론적으로 당연하게 AI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뭐 직접 개발을 시리야 하면은 지금 휴대폰들 많이 울릴 것 같은데 이 시리를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 삼성전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픈 AI, 특히나 뭐 제미니, 구글의 제미니를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탑재하거나 그냥 탑재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네이밍만 붙이면 된다는 것뿐이지. 자, 근데 애플의 이 M4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은 없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M4 관련돼서 아쉽게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칩 생산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어디로 간다? 삼성전자라고 가는 게 아니라 TSMC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TSMC로 좀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보실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IP, 지적재산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의 시장의 모습이 지적재산권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실적이 찍히냐 안 찍히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업들도 우리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뉘어야 되냐면은, 자, 그러면은 TSMC한테 수출 매주를 준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우리나라는 벤더사들이 부품을 납품하면서 실적 향상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로 바라봐야 되는 기업들은 B2C 기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B2B 기업이라는 겁니다. 매출 성장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M4 칩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연관성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 애플 관련주로 올라왔던 종목들 보시면은 우리 이제 동일하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모바일, 휴대폰 이거 중요합니다라는 말씀 저희드리다시피 스마트폰 이제 앞으로 더 생산량 올라올 것이고 애플 점유율 내지는 여기서 매출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종목들. 그 대표적인 거 BH 같은 거 OLED 관련주 올라왔고요. 뭐 이제 애플이 또 AI 관련한다고 하니까 올라오는 거 뭐 태성 뭐 이런 종목도 있고, 아니면 PCB 관련주들도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테마가 기존에 앞에서 잘 갔었던 반도체 쪽으로 다시 붙는 게 아니고 넥스트 다음을 계속 찾으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만큼 지금 이 시장에서는 현재
스마트폰 쪽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이 지금 오늘 중에 좀 재밌는 자료가 블룸버그 통해서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네.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자국 소비 중심주의 관련된 이제 열풍이 불면서 자국 휴대폰들을 이용하자 하면서 애플 휴대폰을 안 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플 실적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맞아요. 다만 근데 최근에 아이폰이 할인까지 진행을 했어요. 중국에서. 할인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시면은 출하량이 다시 한번 그래도 3월 달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플을 걱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다시피 애플이 AI라는 태그만 붙인 휴대폰을 출시를 한다면은 또 다시 금방 회복할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오기 전에 좀 최신 뉴스로 좀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아이폰 다음이 16이잖아요. 네. 16 최초 출고가 우리나라가 포함이 됐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지금 AI 업황이라는 시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한다라고 네.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예. 하나만 더 하자면은 우리가 그러면 애플 관련돼서 지금 제일 많이 들려오고 있는 소식이 이제 버크셔 해셔웨이에서 애플에 대한 비중을 줄였다. 맞아. 그게 좀 리스크 작용이 될까 이게 걱정이죠. 근데 이걸 리스크라고 바라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버핏 이 분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게 세금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애초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 확보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보시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캐시플로우를 지금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와, 지금 보시면은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지수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연간 차트예요. 연간별로 현금 확보를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포인트인데 250조,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가량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냐면은 시장 빠지면 매수해요. 지금 보시면은 20년도에서 21년도 사이에 지금 빠진 구간 보이시죠? 저기가 어디 구간이냐면 코로나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 구간이에요. 저기서 산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빠져드는 거예요. 올라왔으니까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현금을 확보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확보를 좀 강하게 할 때마다 항상 시장의 변동성이 일어났었다라는 관점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일부분은 일치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거는 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워렌 버핏도 애플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고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모두가 포트 관리를 하듯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현금화를 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라고 조범수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 출시를 이제 처음으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애플 아이폰이 많이 팔려서 이제 들어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조범수 매니저가 이야기한 건 AI에 대한 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AI 때문인 건가요? 사실 AI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의 기능이 제한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정말 그 웃긴 얘기로 해가지고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하는 게 있어요. 트위치 안 되고 또 구글맵 안 되고 둘 다 안 되고 이런 비교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아이폰의 제약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이폰 출시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습이 있었던 건데 그걸 다 제외하고 이 시장에 왜 굳이 아이폰 16을 출시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최초로 이 AI 휴대폰을 출시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좀 견제하는 용어인 건가요? 그렇죠. 견제하는 용도로 가장 의미가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최초로 또 출시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아마 반응이 좋으면 계속 이렇게 출시해 주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거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진짜 온디바이스 AI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이 애플이 AI 시장에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병진 매니저님.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AI 하면 떠올렸던 건 바로 엔비디아 딴에서 이제 HBM까지 내려오고 거기서 수율을 올려주는 종목들 요 밸류 체인들을 그대로 따라갔었는데 애플이 참전하면은 이 밸류 체인에 손상이 생깁니까?
애플이 참전하게 되면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예. 저는 이제 다 자극받아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요. 요번에 이제 아이패드에 들어간 M4 칩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이제 아이패드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아이패드에 들어가던 칩이 M2 칩이었어요. 그거 대비 CPU 성능이 한 50% 정도 개선이 됐고 이번에 매직 키보드라는 걸 같이 공개를 했는데 그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면 이게 패드지만 약간 노트북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패드가 포커싱을 했고요. 이미지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아이패드를 좀 포커스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펜슬 쪽에서는 제스처 같은 기능도 좀 넣어서 이걸 나중에 비전 프로랑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넣었고요. 애플 아이패드 이번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 관련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화면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M4 칩은요. 기존 반도체랑 좀 다른 점이 바로 3나노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더 미세한 반도체를 썼다라는 거고 3나노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가 출시됐기 때문에 이제 미세 공정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될 때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4나노 반도체만 생각했고 더 이상 미세 공정이 아니라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 봐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다시 또 미세 공정 관련된 제품들이 출시가 되니까 3나노 경쟁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뭐 리노공업 같은 기업이 뭐 신고가 랠리를 좀 달려주고 있고 그리고 EUV 관련된 종목들을 좀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간 M4 투자 포인트로는 보셔야 되고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종목들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 좀 설명 한번 드려보면요. EUV 관련된 종목들이랑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 미세화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6월 정도가 되면은 WWDC 개발자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페럿 AI라는 이 새로운 이제 이 AI 기능을 소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온디바이스 AI는요. 기존의 AI와 다른 점이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돼요. 그쵸. 그래서 보안에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가 인터넷 연결 없이도 그냥 노트북이나 기계만 있으면은 뭐 챗 GPT 같은 이런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뭐 개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온디바이스 AI고 그 기능을 6월 정도가 되면 WWDC에서 또 밝힐 거고요. 그리고 페럿 UI 같은 경우에는 말로 또 화면을 이해할 수 있는 U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화면을 터치할 필요 없이 그냥 뭐 휴대폰에 뭐 엠비엔 골드 뭐 김병진 검색해줘 하면은 너튜브에 들어가서 엠비엔 골드 그쵸. 김병진 우리가 터치 안 해도 키보드를 안 써도 알아서 검색해주고 화면을 좀 이해하는 이런 AI들을 6월 정도가 되면 출시할 거기 때문에 6월 달 포커스는 온디바이스 AI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달 포커스는 미세공정 3나노 반도체가 이제 출시가 됐구나. 국내에서는 EUV 관련된 종목들이 좀 봐야 되는구나. 이 포커스로 맞춰서 보시면은 종목을 좀 세분화하실 수 있겠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준 매니저님 지금 얘기해 주셨던 뭐 3나노 관련해서는 유리기판하고 이제 EUV 공정 좀 같이 보자. 그다음에 이제 6월 좀 넘어가면 온디바이스도 같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애플의 이런 AI 참전 이슈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밸류 체인과는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삼성전자 올라가거나 SK하이닉스 올라가거나 한미반도체 올라가거나 하는 흐름과는 별개인가요, 이제? 지금 애플 출시랑 사실 뭐 그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진 않는다라고 봐요. 진짜로 애플의 밸류체인인 뭐 BH라든가 뭐 그런 이제 LG이노텍 그쵸.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좋은데 HBM 관련된 종목들이랑은 조금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가는 장세가 아니고 핵심적인 종목들만 또 이슈 있는 종목들만 가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온디바이스 AI를 포커스를 맞추고 6월달 공략해보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애플 관련돼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로는 뭐 BH라든가 뭐 LG이노텍이라든가 정말 애플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 제품이 출시가 되면 당연히 판매량에 따른 매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기업들 공략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본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 포트는 그대로 좀 가져가되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들,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포트에 좀 추가를 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아이패드 프로가 이제 얼마나 팔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하반기에 아이폰이 이제 AI를 탑재하고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변동성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비중 싣고 이렇게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느 정도 매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 너무 섣부르게 매집하기보다는 또 네. 하반기 9월이나 10월 달에 또 아이폰이 출시하기 때문에 그때 발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출시 전에 한 달 전부터 오늘 이번에는 한 달이나 보름 전부터 움직였거든요. 관련 종목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출시 전에 또 뭐 보름 정도 전부터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신다라면 네. 일단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빠르게 애플 관련주,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들을 포트에 좀 담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되겠죠? 아니 뭐 1차적으로 매수는 하셔도 됩니다. 대신 아. 이제 집중적으로 비중을 싣지는 말자. 대신 이제 아이패드 프로가 본격적으로 많이 팔리게 된다라면 어.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미래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BH라든지 뭐 최근에 뭐 LG 노텍, LG 디스플레이 다 잘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집하신다면 무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 잘 한번 찾아보시고 이 안에서 일정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혹자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애플이 하면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선보이지 않을까. 애플을 아직도 믿는 투자자분들, 애플을 사용하는 유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AI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조은수 매니저님, 이 부분에 다 맞춰서 우리가 좀 주식을 미리 사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요? 애플이니까 애플 할 거다라는 질문이 지금 돌아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덕분에 덕 볼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뭐 애플 밸류체인 얘기했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큰 틀은 결론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AI라는 게 가장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네. 가전에 AI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AI 활용도 상당히 높진 않습니다. 저도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이 AI 기능 진짜 산지 얼마 만에 되게 오랜만에 써본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결론적으로 빨리 나온 건 PC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가장 실생활에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 휴대폰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밸류체인 중에 반도체들 이 3나노 아니면은 뭐 이 공정 관련 이 밸류체인들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는 출하량이 늘어나고 많이 늘어날수록 더 들어가는 거는 기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시장에서 얘기했었던 LPDDR 아, 메모리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보면은 네. LPDDR 하면은 아마 대표 종목이 제주 반도체? 그쵸 제주 예. 반도체일 텐데 이거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죠. 너무 이게 좀 소화 과정에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진짜 5,000원에 발굴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야 이게 이미 지금 5,000원대에서도 이미 4배예요. 이미 2만 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불 붙는다고 해도 사실 이 앞에 매물대를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지금 당장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LPDDR 메모리 이 대체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디입니까? 결론적으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특히나 이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더 강합니다. 그쵸. 삼성전자가 더 강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과 업황의 회복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강하게 볼 수 있겠죠. 단순 HBM 시장 쪽으로만 많이 쏠려 있었어요. 제가 B2B에 네. 대한 모습만 말씀드렸다시피 낸드랑 디램 시장이 좋대요. 근데 어떤 것만 좋다? 기업용 이것만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이 엇갈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이 나뉘어가지고 뭐 계속 좋아진다 아니면은 아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급격하게 좋아질 수 없다 이런 평가가 나뉠 수밖에 없다시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제 평가 기준 반도체 메모리 업황들은 그래도 네.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10만 전자 갈 거라고 좀 기대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반도폭도 좀 강하게 올라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기대치는 저는 10만 원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 하면은 우리 지수가 진짜 와 가자 하면서 3천까지 그렇죠. 가고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아마 2, 3분기 내에 그 퀄 테스트가 끝나기 때문에 HBM 소식 나올 거예요. 그 소식 확인하면은 그때 가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어. 조금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거 관련해서 너무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네. 일단 좀 짧게 끊겠는데 뭐 관련된 거는 뭐 또 무료 방송에서 네, 그렇죠. 뭐더 거기서 자세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삼성전자나 어쨌든 네. SK하이닉스나 예. 메모리 업황 전반적으로 그래서 가격 인상분과 더 좋아진다는 소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 위주로만 일단은 보시자. 저는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은 애플이 이제 AI용 M4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AI 시장에 진입했고 이로써 또 돈을 벌 애플인데 여기와 관련된 밸류체인,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을 AI 반도체 모멘텀은 변화가 될 것인가라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확실히 좀 애플 관련된 밸류체인을 먼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두 번째 특이점 이게 가장 오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 월수팀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강하게 올랐고요. 오늘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여기 섹터는요. 처음에 이제 변압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넓혀져 가고 있는 시장 지금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도 강하게 올랐는데 이걸 우리는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 지금 오르는 말에 타도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지금 오늘도 강하게 올라간 전력 설비 K 전력 관련주들입니다. 매니저님 지금 봤을 때는 이 올라가는 현상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갈 수 있는 현상이다.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 뭐 실적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정말 올라와주고 있고 관련된 이제 해외 전력기기 업체 차트를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이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전력기기 업체들도 주가가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요. 기존에는 이제 변압기기 관련된 중전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가다가 근래에는 전기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그쵸.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공사 순서 때문이거든요. 일단 공사 순서적으로 봤을 때 변압기나 이런 중전기기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케이블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국내 이제 케이블 관련된 전기 전선 업체들이 앞으로 수출량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후발주자를 좀 가고 있는 거고요. 전력설비 해외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 추이를 보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주가가 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국이 이제 전력설비 투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됐거든요. 30년 이상 된 게 거의 70%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넷제로 아메리카라는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2030년까지 전선에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혔냐면 700조를 투자를 해야 된대요. 2030년까지. 이거를 교체하려면 700조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사실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AI 발로 이게 같이 올라가는 거지만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전력도 다시 깔아야 되네.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물론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선 관련된 종목들 국내 기업들의 수출액 추이를 보면요.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주가도 좀 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거를 미리 좀 알았으면 좀 저점에서 잘 잡았을 텐데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뭐 진짜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종목 말고도 좀 테마성으로 종목이 맞아요. 이렇게 좀 예. 같이 연관돼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생겼어요. 그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가격 차트 잘 보시면서 트레이딩 전략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로 정말 실적이 올라가면서 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스윙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변화가 하나 있었던 게 KOTC 시장이라고 해서 이 비상장 기업들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LS전선으로 바뀌었어요. 전기전선 기업이 맞아요. 지금
KOCT 이제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부분이긴 있지만 트렌드 자체가 약간 전기전선 쪽에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종목들은 뭐 스윙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 수급 센 종목들은 차트 트레이딩 네. 좀 잘 하시면은 먹거리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관련된 종목들 제가 밑에 좀 정리를 해왔어요. 예.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변압기적으로 일단 실적 먼저 찍히는 기업들은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기업들 주가가 빠질 이유가 크게 없고요. 전기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진전기나 뭐 가온전선, 뭐 세명전기, 뭐 대한전선 이런 기업들이 전기전선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다소 좀 가벼운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진짜 투자할 때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가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바로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전선은 계속 가겠구나, 사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만 보면 내가 살 자리는 없는데 또 이런 자료 보면은 아직도 살만한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세 분께 같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소 아나운서와 같이 쓰는 건데 이 OX를 같이 한번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매니저님 앞에 있는 OX를 좀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력 설비 섹터 나라면 내일이라도 산다 안 산다 이거 OX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백인현 매니저만 X를 하고 이제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는 모두 O를 들어줬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네. 왜 X 들어주셨습니까? 이제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선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처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변압기 관련 종목부터 시작해서 전선 쪽으로도 수급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구리 가격도 올라가면서 전선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잘 갔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재룡전기랑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저점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보게 되면 북미 쪽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처음에는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전선 관련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뭐 국내 대표적인 전선 관련 종목들은 사실 해외 수출 비중보다는 국내 내수 비중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적이 잘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고 주가도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전력 인프라 노후화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의 전선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는 약간 흔히 소위 잡주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X를 들었고요. 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저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는 전선 관련 종목 중에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공부를 꼼꼼히 하셔가지고 실제 북미양 매출 비중이 높은지 그리고 실제 지난해 실적 성장이 잘 나왔는지 그리고 올해부터 실적 성장이 더 업사이드가 나올 건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하신 다음에 투자하신다면 저는 O를 들었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부담스러운 구간은 사실 누가 봐도 맞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를 들어준 조범수 매니저 어떤 의견에서 또 O를 들어줬습니까? 저도 백인현 매니저님처럼 이제 전력 설비 내에서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다는 건 동의하는 바고요. 다만 저는 그러면은 파생되는 쪽을 보자 해서 O를 들어드렸습니다. 신재생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다 해버리시면 좀 아니면 그러니까 못마땅하고. 이쪽으로 퍼지는데 저는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예전에 한 1, 2월 달쯤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슈 때문에 원전이 한번 그때 1, 2월쯤에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방송에서도 이거 좀 멀리 간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좀 리스트업을 해보면 돼요. 예. 그럼 대체 에너지 할 수 있는 거 따져보면은 원전 있죠. SMR 있죠. 태양광 있죠. 풍력 있죠. 화석연료 있죠. 네. 이 5개 중에 뭐가 제일 그럼 좋습니까? 지금으로 따졌을 때? 지금 당장. 지금 당장으로 저는 다 매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화석연료죠, 당연히. 화석연료.
이게 재밌는 게 원전은 짓는데 장소적인 문제도 그렇죠. 있죠. 예. 기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SMR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 풍력이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지금 고금리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걸 메울 수 있는 거는 화석연료밖에 아직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 에너지 섹터 내에서 이걸 대처하는 게 석유 쪽은 좀 그렇죠. 지금 당장 석유 쪽은 지금 중동 리스크도 지금 변동성이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석유 쪽은 패스하고 그렇다면 지금 안정적으로 가격도 저렴하면서 공급 면에서 좀 리스크가 적은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LNG. 천연가스 쪽이 있죠. 맞아요. 요즘 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LNG 통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FOFC라고 해서 소프시라고 이거 소프싱라고 해야 되나? SFC라고 네, 하겠습니다. SFC. 네, SFC인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이 종목들 대표적인 게 아마 1등주가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종목이 원래 수소랑 ESS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이제 북미에다가 매출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뭐 작년 11월 달에 이제 상장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체 에너지 쪽으로 전력 쪽이 필요하다라는 모습에서 부각받으면서 갔어요. 네. 해외 매출도 있고 최초 승인까지 받았으니 이제 경사만 남았구나 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쪽 테마들이 지금 흐름이 좋아요. 같이 올라갔었던 게 미코입니다. 네. 미코도 지금 보시면 같은 날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 세웠죠. 미코는 근데 조금 더 좋아요. HBM도 붙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완전 대체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마성으로 올라갔었던 게 뭐였냐면은 태양광. 그래서 SDN. 아니면은 SDN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올라온 다음에 이게 조정도 안 나오고 그대로 고가권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명에너지. 전반적으로 지금 전선주도 좋은 건 사실이에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연말까지 톤당 10,000불이었던 목표치를 11,000불까지 올렸습니다. 네. 오늘 인상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수요는 타이트한데 공급은 불균형하고 확 공급이 다시 올라올 기미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리 종목인 이구산업은 어때요? 이구산업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가격 정가받는 이 전선주들만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에 따른 파생되는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왜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전선 좋다 반도체 AI 전력 덕분에 이 전선주들 너무 좋아요 다 알고 있는데 못 사잖아요. 너무 높게 있어서 정말 진짜 사시는 분들 몇몇 분 안 되실 거예요.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신 그렇죠, 분들. 그렇죠. 예. 이게 심장이 한 2개 있으신 분들이 사지 않을까. 네, 그 싶은데 물론 지금 단기성적인 부분에서 트레이딩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왜 수출량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였죠.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 잘 올라갔었던 연유는 외국향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66%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50% 가까이 됩니다.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좋았고 지금 시장은 근데 그 수출 비중이 없어도 내수 비중 내에서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분위기 맞춰 가야 합니다. 맞춰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 있는 전선주가 부담스러웠다고 말씀드리는 분들께서는 네. 최대한 이런 대체 에너지 쪽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이어가 보시자라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는 이 전선 관련해서 오히려 좀 대체 에너지 쪽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전선 매매하시는 분들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희 지금 채팅창 보니까 시청자분들 야수의 심장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최원무님께서 채팅창 올려주셨는데 대한전선 다시 담아볼까 하는데 방송 잘 보고 참고해야겠네요라고 또 채팅창 올려주셔가지고 김병진 매니저님이 요거 대한전선 지금 어떤 타이밍을 좀 잡으면 좋을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전선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네, 한번 좋아요. 해보도록 할까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선 수출량 너무 좋고요. 외국인도 이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 전력 수요가 이 전기화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기화가 이 화석연료는 이제 앞으로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쓰면서 이 기후 변화는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재생에너지도 쓰고 이러자 하면서 이제 전기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 차 대비 에너지 변환 효율이 전기차가 훨씬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덜 쓰고 그리고 효율은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 전기화가 되는 거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2030년까지는 700조잖아요. 이게 2050년까지는 3,300조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제가 봤을 때 12,000원대까지
눌려준다. 12,500원, 600원까지 눌려준다면 충분히 매수 가격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정도까지 주가 눌려준다면 매수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무님을 위해서 제가 직접 한번 이 중에서 대한전설도 그중에 변동성이 또 컸고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만 딱 짚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특이점은 바로 이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가 얼마 만에 이렇게 좀 기대감을 다시 좀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게임주가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했다 하면은 다시 한풀 꺾이고 또 다시 한번 긴 시간 조정 기간을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치다가 다시 반짝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이제 넷마블과 관련해서 신작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들은 우리가 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일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수 매니저님, 일단 지금 게임주는 구간을 보면 부담 없는 구간은 확실히 맞거든요. 왜 갑자기 웃으십니까? 부담 없는 구간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상승 동력이 항상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게임주가 원래 그 바이오랑 같다고 제가 항상 설명드려요. 마이너스 50% 감내하고 사시면은 한 300%, 400%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게임주예요, 사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을 제외하고 좋은 실적을 보인 종목은 없습니다. 네.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테마성으로 엮어서 같이 보기에도 좀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면 뭐 경기랑 좀 연관성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가 게임 잘 만드냐 싸움이기 때문인데 오늘 아마 그래서 이슈가 가장 불거졌었던 게 넷마블일 거예요. 네. 넷마블일 텐데 넷마블이 이번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신작을 내놨잖아요. 그쵸. 오늘 오기 전에 오늘 이거 주제여서 한번 깔아서 해봤습니다. 어때요? 한 30분 하다가 껐습니다. 저는 일단. 네. 네, 근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확실히 재미는 있었는데.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넷마블이라는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잘 갔어요. 시간에서 한 맞아요. 7%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넷마블 같은 이 게임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IP가 가장 중요해요. 이 넷마블을 제가 과거부터 네. 되게 이게 22년도, 21년도부터 굉장히 저는 저평가를 했었던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자사 IP를 활용해서 상승 나온 구간이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들어서부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IP를 활용했기 때문에 상승분이 좋았어요. 네. 왜? IP랑 다른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번에 신규 출시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소설, 만화 그리고 이게 또 애니메이션 이렇게까지 이미 제작이 된 이미 그쵸. 기존에 있는 IP를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그니까요. 그러면은 당장에 들어오는 이 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 기존의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온 IP들, 이런 IP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유지성이 떨어집니다. 흥미도가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적인 상황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이 게임주가 강한 상승분 그리고 뭐 지난 고점에 대한 돌파 정도까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모습까지 강하게 보여주려면은 자사 IP를 확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이제 종목 같은 게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이 왜 신화를 이루느냐 하면은 직접 개발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이번에 이 크래프톤 신작 게임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연휴 때 좀 이 크래프톤 신작 게임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아까 왜 게임했던 얘기 안 했어요? 뭐 누워 있는데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좀 쉬는 거지. 예. 네, 어쨌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IP를 좀 개발하는 형태로 이번에 또 신작을 만든다고 하는데 좀 입에 담기가 좀 부끄러운 게임을 또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냥 just do it 하랍니다. 네. 왜? 돈이 많으니까. 그게 중요해요. 음. 게임주 내에서는 지금 일단 현금 유동성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투자를 했었을 때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최선호주는 아무래도 크래프톤을 볼 수밖에는 그쵸. 없을 것 네. 같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게임주는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솔직히 실적은 저는 별로 상관 안 해요. 안 맞아요. 좋았다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게임주예요. 바이오랑 똑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게임주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신작을 내면서 성공하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신작 계속 내는데 망하면은 안 좋아요. 그 대표적인 게 넥슨 게임즈입니다. 근데 넥슨 게임즈는 그래도 괜찮은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안 좋은 모습이 뭐였냐면 기존의 플랫폼만 활용을 했는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북미 유럽향으로 이제 콘솔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콘솔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만 약하지 해외에서는 엄청 강합니다. 이게 진짜 맞아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콘솔 시장이 너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해외로 나가면은 인터넷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풀땡 뭐 아니면 뭐 닌땡 뭐 그거 있잖아요. 게임기들 사다가 집에서 TV 연결해서 게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콘솔 시장이 오히려 더 큽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특수성이 강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콘솔 시장으로 출시를 계속해서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법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네오위즈. 네오위즈는 사실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주가 내리치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요. 진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네오위즈가 제가 과거에도 지금 뭐 22년도 때 굉장히 얘기했던 피해 거짓으로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피해 거짓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쳤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잘 팔렸고 그만큼 좋은 모습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포텐셜로 따진다고 하면은 네오위즈가 더 가능성은 높겠죠. 왜? 성공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다음 신작에 만약에 또 콘솔과 비슷하고 네. 이런 이목도를 높게 끌어올 수 있다면은 저는 네오위즈, 넥슨 게임즈, 크래프톤 이 세 종목만 보시면 된다. 나머지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신장에 대한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이 기업을 좀 대표할 법한 그런 게 좀 부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딱 한 종목이 있는데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이번에 실적이 계속해서 뭐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큰 이제 영업 손실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신작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광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손해가 좀 일어났는데 그래도 매출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위메이드는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게임이 잘 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네는 코인이 올라야 됩니다. 네. 그 점만 그쵸. 상기하시면서 게임주들 알겠습니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은수 매니저님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네 종목 지금 뭐 적극적으로 게임주 담아보자 아닙니까? 아니면 굳이 게임주 중에 보자면 네 종목입니까? 한 종목 정도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로또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백윤현 매니저님 지금 뭐 게임주들을 우리가 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관점, 뭐 지금 포트에 담는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당연히 9월로 현재 조금 확률이 올라가 있는 금리 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게임주 투자하는 건 맞습니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까 바이오랑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투자를 거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왜냐하면 우리 화장품 섹터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종목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제 맞아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 모멘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게임을 실제 해보지 않는 한 그리고 실제 게임이 흥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게임주 매매를 자주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대표적인 그쵸. 게임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게임하는 거 보기만 해도 재밌습니다. 그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또 인도 시장에서도 크래프톤이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그 외의 게임주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PPT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번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데브시스터즈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데브시스터즈를 빼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코인에 따라서 많이 그쵸.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게 주가가 못 움직였고 그리고 네오위즈라든지 그 외에 펄어비스라든지 M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바닥에서 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주를 매매하신다라면 뭐 크래프톤 같이 확실한 게임을 통해 주력 게임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그 외의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펄어비스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현금 유동성은 꼭 필수로 있고 신작 기대감까지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게임 종목인지 아닌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게임 섹터가 진짜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매일경제TV 처음 들어왔었을 때 그때 한창 NFT 관련주들이 움직여가지고 게임 섹터가 되게 유망하고 잘 올라가는 섹터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 6개월이고 그러고 나서 한 3년 반은 내내 누워만 내려가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 게 김병준 매니저님 보면은 게임주는 항상 기대감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신작 이제 나온다. 신작 지금 몇 천만 개 팔렸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최근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근데 실적이 살짝 삐끗하면은 실적 못 나왔다고 디스카운트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섹터 자체가 진짜 좀 투자하기가 매력도가 참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래에 이제 게임주 포인트를 좀 보면은 저는 이제 게임주라는 이 이슈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요, 키 맞추기 장세인 것 같아요. 근래에 주가가 안 갔던 업종들이 지금 다 주가가 좋아요. 게임주도 뭐 전반적으로 사실 뭐 큰 이슈가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게임주들도 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네. 근래에는 정말 안 갔던 업종들, 그 전기전선도 원래 이제 최근에는 근래에 들어서 갔던 거지. 뭐 키 맞추기 장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조금씩 또 이제 다 키 맞추기를 하면서 수급이 더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넷마블이 또 그 중에서 이슈가 가장 또 컸던 맞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부각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나 혼자만 레벨업, 다 같이 레벨업도 아니고 나 혼자만 레벨업인데 이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웹툰 관련된 종목들도 시간에서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은 또 웹툰 관련주도 수급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좀 키 맞추기 장세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임주들도 흐름을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한 번 더 나오고 게임주가 어떻게 연속성 있게 올라가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일단 게임 섹터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세 개의 특이점 모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5월 첫 종목들이 모두 포트에 들어갑니다. 월수팀은 오늘 5월 첫 방송이기 때문에 특별히 두 종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두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